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400달러 안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차근차근 앞선 매물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시장 예상치대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올해 첫 금리 인하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도표가 중요하다. 이거는 비공개 투표로 금리 인하를 몇 번 정도 해야 될지 시기와 횟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버와 이 세미트럭 이슈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FSD 이슈까지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지. 주식은요, 재료 분석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차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60분봉, 1시간 봉이죠. 이 에어리어가 왜 중요한지, 저점을 높여가는 이 구간,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치대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2월에 FOMC 회의가 각각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남았죠. 연내 두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 특징이 있어요. 항상 보수적으로 밑밥을 까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관리 차원이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전에 선 대응을 하는 거다. 뭐 트럼프가 내리라고 해서 내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호재도 아니고 뭐 악재도 아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는데 미리 선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고용지표 부진이 금리 인하 배경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풀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 자금한 7조 달러가 예상 7조 달러가 지금 대기 자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이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죠. 2026년과 2027년에 한 번씩 인하를 하겠다. 사실상 파월 의장은 말 바꾸는 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좀 확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요, 내년 2026년이죠.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오직 한 번만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파월 의장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요, 인플레이션 잡는데 사실상 첫 번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준의 이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 앞으로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반기에 있었던 좀 지표들을 보니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생각보다 액티브한 경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일자리 증가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실업률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한번 경제가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원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라는 이 수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빨리 돈을 풀어라, 경기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을 좀 뒷받침하고 맥시멈으로 이 고용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2%로 맞추기 위한 이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앞으로의 경제 스탠스를 좀 보겠다는 거죠.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서 정책 기조를 만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힌트는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되면서 경제 살리기 위한 이 유동성 장세를 원하는데 힌트가 나왔어요. 보통 연준 회의가 끝나고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점도표는 뭐냐면
자, 19명 위원이 비공개로 투표를 해요. 자, 그럼 언제 내렸으면 좋겠냐? 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언제 뭐 속도 자,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되냐? B컷이 중요하냐? 0.25포인트로 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게 중요하냐? 자, 이 투표를 봤을 때 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0.25포인트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고요. 사실 앞으로 2번 연달아 내리는 것도 좋은 겁니다. 호재예요. 지금 9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25년, 6년과 이제 내년까지 좀 봐야 됩니다. 위원들은 이제 뭐 시각이 좀 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풀리고요. 자,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이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는 미국 시장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힌트가 있죠. 자, 보세요. 새 연준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티브 마이런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오른팔이에요. 자, 금리 결정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B컷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인하폭을 키워야 한다라고 트럼프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빨리 돈 풀어야 돼. 지금 집권 1년 차 다가옵니다. 트럼프가. 그럼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이 사이 한번 폭등장이 올 수 있는 것은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도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우버 플레이트라고 하는, 자, 우버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 택시 아닙니까? 그런데 운송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 운송 사업에서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테슬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테슬라 세미라고 하는 이름의 전기 트럭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일러라든지 컨테이너 이렇게 운반을 할 때 지금 우버가 운송 사업을 하는데 테슬라와 손잡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선 보조금 정책도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세미가요. 30분 충전으로 80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송에 적합한 성능이 있고, 자, 그다음에 총 3개의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출력이 기존 디젤 트럭에 비해서 약 3배에 달하는 100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힘이 좋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충전 어디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차지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와 우버가 손잡고 전기 트럭 시장도 선점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이 기존의 디젤 트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세이빙할 수 있는 이 성능이 최근에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버도 이 운송 사업을 할 때 테슬라와 손잡고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우버의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우버 프레이트와 테슬라의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가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테슬라 세미 구매 시에 초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보조금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미 우버 프레이트랑 이 파일럿 프로그램 테슬라 세미가 진행을 해봤을 때 약 19,300km 이상을 주행하면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요, 최근에 뭐 실적 쇼크라든지 전기차 부진 모든 악재를 소화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미국 증시의 유동성 장세, 여기에 1조 달러라고 하는 이 보상안, 자, 이사회도 주가 부양 의지가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지금 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테슬라 주식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수익 극대화 전략인데 또 계속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 자, 보시면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지금 FSD 사실상 지금 그렇게 주에서 까다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제 우측 핸들이거든요. 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측 핸들 나라에 진출을 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보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도로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운행할 때, 사람이 지나갈 때, 자, 알아서 착착 멈추고, 자, 원하는 이 길대로 알아서 본인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상승할 구간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옵티머스. 전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외부 판매 시작되고 2만 달러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연 100만 대 생산을 하면서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삼성전자, TSMC.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면서 탈 엔비디아 선언을 했죠. 속도전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 슈퍼컴퓨터 팀 도조를 해체하면서까지 사활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 지금 미증시 선물입니다. 자,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죠. 미국 시장은 상한 제도가 없어요. 자, 리미티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잡히면요. 일봉입니다. 선물도 바닥다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관세라든지 마가 정책, 결국 미국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특히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요. 너무 일찍 팔면 안 됩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좀 챙겨봐야 돼요. 자,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에 이제 세력들의 힌트가 있는데 조금 더 엑스레이처럼 뜯어보면 1시간 봉, 4시간 봉이 중요해요. 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테슬라 전고점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보시면은 대략 500달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만 돌파하면 앞에 매물이 없는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단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앞선 구간에서 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간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좋으니까 이거 내가 본전에 왔는데 팔아야 될까? 아니면 끌고 가야 될까? 또 어디까지 끌고 가야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가야 될까? 이 전략을 제가 잡아드릴 거거든요. 자, 1시간 봉에서 첫 번째 바닥 3월과 4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6, 7, 8, 9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고점이 낮아지는, 즉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되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요. 아무리 상한 제도가 없다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쉬어주는 구간이 꼭 나와요. 자, 첫 번째 저항이 강한 가격대 말씀드리면 440달러 1차 저항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480달러와 500달러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맞고 저점을 다지면 우리는 400달러와 440달러에서 또다시 모아가도 되고요. 제가 기대한 거는 바로 치고 가면서 두 번째 저항 500달러 찍고 이런 식으로 가면 상승 추세대가 연결되면 자, 440달러와 480달러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차트라든지 주가 흐름이 바뀌니까 제가 보면서 매일매일 좀 잡아드릴 거고,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은요. 사실상 성장주만 투자해도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분위기 좋은 건 애플도 분위기 좋죠. 자, 애플도 분위기 좋은데 예를 들면 오라클도 우리가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들어온 세력들의 자금을 보면은 확실히 AI 산업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700조라는 돈을 써가면서 스타게이트 플랜을 완성시키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AI 사업하는 기업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최근에 지금 실적이 미쳐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AI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트럼프 정책주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방산, 원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정책주 말고도 어저께는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계속해서 이 AI 양자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노려봐야 돼요. 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바닥 시그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알파벳도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은 건요. 싸게 잘 사놓으면 그냥 계속 끌고 가도 10배, 20배짜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바닥 따지는 시그널, 그리고 이거는 완전 찐바닥, 첫 번째 바닥 시그널. 여기서 사서 제가 또 단타 또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뉴스케일 파워도 제가 어저께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앞선 전고점 라인, 지지 라인 나오면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고, 단 여기서 봐야 될 건 이렇게 복귀해주는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 주주분들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거. 제가 항상 요즘은 거시적인 근거 말씀드리고 있고, 테슬라의 재료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익 극대화하려면 1차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된다 말씀드렸죠. 1000달러는 찍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어떤 모습으로 개미들 터는지 이것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우리 주주분들 응원의 댓글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고 같이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고,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